용의 나라 중국이 일어서고 있다. 21세기 세계 중심을 향한 13억 인민들의 거대한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다. 개혁개방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중국의 도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13억 인민의 질주. 그들은 과연 어디를 향해 어떻게 달려가고 있을까? 지난 5월 KBS 취재팀은 중국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1934년부터 1년간 마오쩌둥의 홍군이 걸어갔던 2만 5천리의 길. 대설산과 대초원의 고난을 극복하며 걸었던 혁명의 길을 다시 한번 걷기로 한 것이다. 장시성 루이진에서부터 베이징에 이르는 대장정의 길 위에서 우리는 개혁개방 시대 변화하는 중국의 참모습을 지켜봤다. 그곳은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했던 신중국의 지도자들과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의 발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지난 1937년 미국의 언론인 에드가 스노우가 붉은 중국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걸었던 바로 그 길. 1984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실상을 최초로 알렸던 솔즈베리의 길을 따라 우리는 2002년 중국의 변화를 기록했던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25년, 중국은 21세기를 향한 또 한 번의 대장정을 계속하고 있다. 취재기간 2달 반, 중국 대륙을 반바퀴 가까이 돌아온 취재팀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이 꿈꾸는 중화의 세계는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예난으로 들어서는 길. 쯔장령이란 작은 마을에 홍수가 휩쓸고 간 흔적이 보인다. 거리엔 때 아닌 신발 노점이 섰다. 팔고 있는 신발들은 온통 진흙투성이다. 손해를 줄여보려는 주인이 물에서 건져낸 신발들을 헐값에 팔고 있는 것이다. 물이 빠지자마자 서둘러 피해 복구에 나선 주민들. 하지만 피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 물은 거의 사람 어깨 높이까지 차올랐다고 한다.哦，那你们跑到山上去了是吗？跑到山上，跑到那个巷子，拿了一些东西是吧？是吧？不是，就把人把家出来水就上来了，人家吃了就水到这里上来了。损失啊，是十几万吧？啊，十几万。十几万？啊，我们全是高档货嘛。你们这店？啊，我们这店全是高档货嘛，衣服、裤子啊，鞋都是100多、200多的鞋嘛，鞋光鞋都有几百双，现在剩下几十双了吧，都没货了，货都推跑了嘛，没货了。 밤사이 내린 비로 순식간에 범람했던 강물은 어느새 빠져나가 버렸다. 복구 공사는 한창이지만 정부의 복구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주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两袋都有。我们外地人都都是我们的不给我们，外地人，他们没有的，他不他不给我的给我们。，这是那个咋回事？外地人没有。我们没有，我们是重庆来，重庆人。
홍수는 농경지까지 핥히고 지나갔다. 마오쩌둥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도 예나는 불모의 땅이었다. (1937년 1월) 예난에 입성한 마오쩌둥은 이곳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임시 수도로 정한다. 바로 예난 시대의 시작이다. 황토고원의 끝자락, 폐허와 다름없던 이 척박한 땅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농민들. 하지만 마오쩌둥은 바로 그 농민들 속에서 신중국의 기틀을 다졌다. 대장정의 종착점이었던 이곳, 홍군은 1년간의 행군 끝에 이 예난에 정착한다. 마오쩌둥은 이곳에서 12년간 머물며 산시성 일대에 소비에트를 건설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사회주의 실험을 계속한다. 同时，延安又是一个实验区，新民主主义革命的实验区，就是新中国的雏形啊！新中国的一切政策，我们都在这试验，取得经验，最后，新中国从延安走出去，把这个经验运用到全国。从这个意义上讲，人民共和国是从延安这个山城、这个山沟沟里边走出去。 지금도 남아있는 이곳 통화산의 동굴은 당시 홍군의 항일 전쟁과 해방 전쟁의 후방기지였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홍군 사령부는 바로 이 동굴을 근거지로 산시성의 대부분을 점령함으로써 창당 이래 가장 넓은 지역을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된다. 마오쩌둥에겐 중국의 장래를 설계하고 실험할 다시 없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그는 이곳에서 농민혁명, 곧 중국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정립하고 그것을 하나씩 실현하기 시작한다. 예난 정신의 탄생이었다. 불안폭이 자라지 않은 척박한 땅. 수십만의 국민당들에 포위되어 있던 홍군은 대생산운동을 전개해 자력갱생의 기틀을 확립했고 농민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신민주주의의 이론은 전 당원에게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는다. 부농과 소작농을 고루 배려한 토지개혁은 농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가 예난에서 마련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이론, 곧 신민주주의 이론은 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중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력이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개혁 개방을 가능하게 한 토대이기도 했다. 他为什么能成功？就是他没有生搬硬套，而是学习马列主义的立场、观点、方法，同中国革命的实际紧密结合，从中国实际出发。这毛泽东思想也要发展，这个任务是邓小平完成的。哎，他从中国的实际出发，建设实际出发，把马列主义、毛泽东思想又运用于中国改革开放。进入21世纪，世界形势又发生了很多变化，中国加入世贸，在新时期，共产党应该建设成一个什么样的政党？应该有什么特色？哎，江泽民又在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的基础上，提出了3个代表的思想。 개혁 개방 시대, 중국의 새로운 국시란 3개 대표의 이론은 어떻게 중국을 변화시키고 있을까? 예난을 떠나 진시황의 고도인 시안에 도착한 취재진은 시안 시내에서 바로 그 3개 대표의 이론의 현장을 만날 수 있었다. 1、2、3。
시안시 베이난루. 주민위원회가 수제지구 주민들을 위해 구제 물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 사람. 일하는 틈틈이 자원봉사에 나선 사람들 돌보기도 잊지 않는 그녀는 시안에서 3개 대표 이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는 덩주이메이 씨다. 3个代表的精神就是，以最广大人民的群众利益为重，就是我们整个社区就是以3个代表，就是以广大人民群众的利益为重，在这实现这3个代表。 那咱们现在做这个活动也是属于这个也是属于3个代表，就是一个内容。一个是咱灾区的人受灾了，我们那个社区的人有义务，为他们奉献一点爱心。 그녀의 실천 사례는 이곳 시안방송국에서 취재할 정도로 유명하다. 它是城市基础政权建设的基础，而社区主任就是社区中的父母官和总管家。朱镕基总理称赞他们是小象总理。作为这个咱们现在所说的3个代表，实践3个代表，那么作为邓菊梅来说呢，我们感觉他就是一个最好的一个在基层实践3个代表的这么一个实践者。那么就是说他是一心一意把这个群众的利益放在首位，全心全意的为群众服务。那么这一点就是说不顾自己的身体。 그녀는 도난 방지문을 생산한 이 회사의 사장이다. 하지만 주민위원회 일을 맡고부터 그녀는 아예 회사 일에서 손을 놓았다. 지금은 몸이 불편한 남편이 회사를 꾸려가고 회사의 수익도 적지 않게 주민위원회 일로 들어가지만 불만은 없다. 당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但是我对他这个社区工作还是大力支持的。他虽然顾不到这厂里的，但是为了这个国家这个事业，他自己奋斗的话，自己要为国家多出力。作为他是一个党员的话，这是他应该做的。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일선 당원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나서는 오늘날의 중국. 그들은 다시 한번 중화의 시대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안 인근 5000년 전 중화 문명을 열었다는 황띠, 즉 황제의 능이 있는 곳. 이곳엔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문자를 창제하고 배와 수레를 발명하는 등 찬란한 중국의 고대 문화를 만들었다는 황띠. 이곳에서 사람들은 개혁 개방 이후 사회주의 중국의 번영을 빌고 있다. 一生平安。好了，请起，请起来，先大家给孩子取个袋子吧，给大人不行。具有5000年光荣历史的中华民族的祖先轩辕皇帝就在这里，我们到这里是来祭祖。记住他们。对。那拜，这么拜是什么意思？拜就是希望，国泰民安，家庭幸福，国家昌盛。 찬란한 문화를 바탕으로 수천 년간 세계 중심에 서 있었던 중국. 개혁 개방으로 중국은 다시 한번 세계로 나서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에서 출발해 석 달. 우리는 죽의 장막을 걷고 세계로 향해 나서는 중국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상하이에서 만난 중국은 더없이 화려했다. 사회주의의 경직성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도시. 상하이는 기회의 땅이었다.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던 대만인들이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상하이로 몰려들고 있다. 상하이 한복판의 대만인 아파트촌. 현재 상하이에 살고 있는 대만인들은 무려 30만. 대만제 물건만을 전문으로 파는 슈퍼마켓이 등장할 정도로 그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是的，我有许多的朋友，
还有其他的认识的以前的一些同事，现在都把未来发展的目标都摆在上海这个地方。 중국의 번영은 동부 연안의 농촌으로까지 퍼져가고 있다. 상하이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순차오 농업지구. 달라진 중국 농촌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다. (1994년) 개발된 중국 최초의 농업 시범단지로 가구당 연수입이 농촌 평균의 10배에 이른다. 那么这个最主要的，在我这作为一个示范，作为一个窗口，最后是通过我这个窗口带动农民来致富。现在我们全国有很多这样的农业园区，所做的都是这样的工作，通过园区来带动农民致富，让农民很快走上富裕的道路。 하지만 중국 내륙 본격적인 농촌 지대로 들어서자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호난성 리누현의 한 소학교. 쓰러질 듯한 교사 안에선 전교생 16명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그나마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개혁 개방 이후 교육 비용이 개인 부담으로 넘어가면서 학기당 100위안의 수업료도 낼 수 없는 아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上了几年级啊？上了1年级。上了1年级啊？那你为什么不上学了呢？爸爸上不起了。哦，上不起啊？那你想上学吗？想上学。 의료 사정도 마찬가지다. 개혁 개방 이후 맨발의 의사, 즉 적각이라 불리던 의료 봉사진이 사라지면서 농촌은 의료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다. 광시성 파장향의 개업의 류무펑 씨는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나마 이 정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농촌 마을이 대부분이다. 要不然后来想来想去，马在那里做，还有农村这里面很多穷的就不是穷人啊。我是农村出来的，以前我也是小时候我也有病，来这里治不好病，在农村这里很不方便。现在我这决心学以后，现在出来，我想想，农村还是最需要医学的地方，对我来。 개혁 개방이란 태풍의 한가운데 그 결실을 맛본 농촌은 소수였다. 개혁의 성과에서 소외된 수많은 농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도시를 향한农民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农村去那个城市里打工，我以前不行吗？家庭有限啊，才出去打工。 돈을 많이 벌면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钱挣多了想干什么呀？钱挣多了，干一件事业了，干什么都行，大会人资啊。 하지만 그들이 찾아간 도시에는 고단한 생활과 불확실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한 농촌 개혁 문제. 중국 정부는 특색 경제 개발에서 하나의 해법을 찾아냈다. 동양의 암스테르담이라 불리는 윈난성의 또우난 화해단지는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의 하나다. 꽃재배로 장목을 바꾼 농민들의 연간 수입은 전보다 20-30배나 늘어났다. 这个生活方面也变得好，什么都有，可以住的小，盖了房子2楼，
还可以加入树木组织，就是在市场上可以提高一些，外地的花香来这里多一些，我们的销售可以更好。 농촌 문제 외에도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적지 않았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유기업 개혁 문제다. 과거 사회주의 중국 경제를 끌고 왔던 국유기업들이 누적된 부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 도산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 개방 이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늘어난 것은 실업자였다. 이른바 샤강이라 불리는 실업 문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도시빈민이란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고 철밥통의 신화가 깨어진 곳에는 인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계속되고 있었다. 年轻时候就是你给国家创造财富，到最后来说有一个保障。现在来说的都不得保障。工资来说，我们是拖了3年没发。按照这个国家来说，都是低保啊，或者是下岗工人啊，都有点低保的这个生活费。我来说我是没有，有很多人都没得，所以感觉起来我是会掉泪。 하지만 중국은 엄연한 사회주의 국가다. 상하이에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제1차 당대회 유적지. 相信不用我多做介绍了，每个人都认识当年长沙校副代表毛泽东同志。当他来出席大会的时候呢，非常年轻。 공산당의 역사를 배우기 위하여 연간 50만 명의 중국인이 이곳을 찾는다. 대장정의 정신은 중국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홍군 무명용사비가 있는 이 마을. 14살 때 장정을 목격했다는 이 할아버지는 공산당원은 돈을 받지 않는다며 취재진의 사례를 끝내 거절했다. 신중국의 건설자 마오쩌둥은 여전히 중국 인민들에겐 하나의 신화로 살아있었다. 서천성의 자그마한 이 마을에는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고선 마오쩌둥의 동상이 서 있다. 중국 농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안겨준 마오쩌둥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만든 동상이다. 我们是穷苦农民，不崇拜他，崇拜那个呢？翻身离不得共产党。 吃水不忘挖井人，他就是我们引路的人的嘛，带头人的嘛，我们不忘。 최초의 홍군 근거지였던 진강산의 한 소학교. 아이들은 진강산 시절 홍군의 생활을 노래한 혁명 가요를 배운다. 아이들에서부터 노 공산당원에 이르기까지 혁명의 전통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정의 중반을 넘어서며 취재진이 들어선 곳은 서부 지역. 이곳에서 만난 건 공사 현장이다. 너비 1m의 거대한 송유관을 땅에 묻는 공사가 한창이다. 이른바 서기동수. 서부의 천연가스를 장장 4,500km나 떨어진 동부의 상하이까지 운송하는 가스관 건설 공사다. 서부의 자원을 동부로, 동부의 발전을 서부까지 연결하게 될 서부 대개발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도로와 철도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인 8종 파행 프로젝트는 중국 전체를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중국의 서북부 황토 고원지대에선 사막을 숲으로 만들기 위한 조림 공사가 한창이다. 서부 대개발이란 대역사에 중국은 총 1조 달러의 자본을 투자할 예정이다. 4、3、2、1。 올 5월 베이징의 CCTV 안에는 서부 지역의 문화와 개발상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독자 채널까지 만들어졌다. 有关专家认为，按目前交通条件，北京机动车已趋向饱和。中央电视台西部频道，它这个宗旨是让世界了解西部，让西部走向世界，这是这个频道的宗旨。西部他不说它的经济开放价值就是他经常讲佛去西部的尘埃显露的尽是文化，就说我们如果在西部做文化文章这天地极其广阔。 양쯔강 중류 후베이성의 이창. 샨샤댐은 중국이 그리는 5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청사진이다. (1993년에) 착공돼 오는 2009년에 완성될 예정인 세계 최대의 댐 공사. 총 공사비만 우리 돈으로 32조 4천억 원. 길이 2,300m, 높이 185m에 달한 거대한 제방과 수문. 26개의 발전기가 완성되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량의 절반 정도를 생산하게 된다. 점심시간. 현장까지 급식차가 나왔다. 총 2만여 명에 달하는 이곳 샨샤댐 공사 현장의 인부들. 그들은 대부분 전국 각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다. 서부 대개발은 중국인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在这工作多长时间了？3年多。3年多了，辛苦吧？还出一身汗啊。 热，是吧？啊，那为这个三峡这个建设的话，有什么想法？蛮大的，蛮大的，是吧？你们是从哪来啊？青海。从青海过来，这个参加这个建设一共有多少人？像我们公司呗，我们属于亲戚公司呗。啊。将近3000人吧。 很自豪的，他因为我们从学校一出来学的是就学的水工呗，一出来就刚好就赶上这个这个三峡建设，是吧？高兴的。 50년 뒤 중국은 과연 그들이 꿈꾸는 세계 1등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해답을 구하기 위해 취재진은 대장정의 종착지 베이징행 열차에 산시성 타이웬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열차.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씩의 꿈을 안고 베이징으로 간다.北京是第几次？第一次去。哦，去北京干什么？准备去那儿找点工作，打工。哦，找工作，是吧？你认为你想找的工作是什么样的工作？这个我也不知道，第一次去哪儿，主要就去着看能够找到什么样的活动，主要想出去闯一闯吧，是吧？那你到北京做什么工作？我现在学电脑呢。学电脑，那学完电脑以后想做什么？没想过呢，学完再说吧。哦，那你是上学上到几年级？啊？初中啊。 기회의 땅 베이징. 베이징으로 향하는 길 위엔 13억 중국 인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서려 있습니다. 타이웬에서 베이징까지 13시간을 달리는 열차. 침대 칸으로 마련되어 있는 열차 한 칸은 학생들로 가득하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150명가량의 학생들. 이들은 모두 방학을 이용해 7박 8일간의 베이징 여행을 떠나는 아이들이다.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베이징에 있는 명문대학을 참관하는 것이다. 这个吧，就是寓教于乐，主要是什么呢？就是用这个穿插这种旅游，但是呢，主要的意义呢还是在于学习。在于学习。对，像比如说他们去了北大，去了清华，他们都会去参观，而且都有专门的教授呢会给他们做专门的那种报道，也会有大学生呢去给他们交流这种学习经验。就意思就是说我以后就要树立这种，我一定要到北京去上大学。 아이들이 이 여행에 지불하는 경비는 1인당 1,550위안. 중국 농민의 1년 수입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의 투자는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다. 중국 교육열은 이처럼 뜨거웠다. 那个到北京你想看什么？长城、清华、北大。 清华、北大，还有那个北海公园。那你将来要上什么大学啊？清华大学。清华大学啊？你们是都哪个大学啊？美国的哈佛大学，北京的清华大学和那个北京大学。评论一下。我到北京上大学，题员手册。 将来能上大学吗？北京？能。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아이들은 벌써 10년 뒤의 미래를 설계하며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커다란 꿈을 베이징은 온전히 감싸 안을 수 있을 것인가. 새벽 6시, 열차는 드디어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 국민당군을 대륙에서 몰아낸 마오쩌둥은 49년 3월 이곳 베이징에 입성한다. 그리고 7개월 뒤 천안문 광장에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선포된다. 신중국의 수도로 50여 년, 베이징은 인구 1,000만 명의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다. 13억의 대륙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 이곳에선 개혁 개방 이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베이징의 번화가인 왕푸징 거리. 먼저 눈에 띄는 건 여유 있고 자유분방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골목이 각양각색의 노점으로 가득 찬 것은 역시 개혁 개방 이후의 일.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거리에 활기를 더한다. 베이징 시내 한 대학의 체육관. 갑자기 쏟아진 빗줄기를 뚫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려든다. 영어 강습을 받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 미친 영어로 널리 알려진 리양의 영어 특강이 열리는 것이다. 全球化嘛，不学英语以后怎么办呢？所以想找一点学英语的比较好的方法。 체육관은 약 2,000명의 학생들로 메워졌다. 지난 10년간 하루 10만 명씩 모두 2천만 명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왔다는 리양.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외치는 게 리앙 영어의 비법이다. 수치심을 없애는 게 영어 학습의 왕도란 것이다. 낙제생이었던 학창시절 혼자 혁명열사릉에서 큰 소리로 영어책을 읽으며 자기만의 영어 학습법을 개발했다는 이유. 열광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다. 我们一定不是崇洋媚外的学英文的，对不对？我们是为了帮助那些可怜的全世界的人理解我们的文化才来学英文的，对不对？谁能理解我们的汉字？他们能理解吗？世界上只有汉字是能够修身养性的，对不对？老练英文书法，这个人性格有改变。 중국에 불고 있는 영어 열풍. 그 속에도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인들의 의지가 있다. 当然是这个应该有各种各样的讲座了，我只是其中一个。那么我们大家都在努力了，希望能够中国在学习英文方面能够亚洲做出一个榜样。第三种类型化就是所谓的 squinting modifiers。那么什么叫 ？They decided to not take unnecessary risks。 베이징 대학의 한 강의실. 파학부인데도 학생과 직장인들이 한데 모여 영국의 영어 검정 시험 강의를 듣는다. 영어 학습은 사회주의 중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China entered into the WTO, you all know, and I think the world needs China, and China also needs the world. So most of the university students take part in the training course in the most in the different universities. And I think we must do our best to train our skill, and we must study better. So the demand for the people with a knowledge of English is on the rise, and also because lots of enterprises also need to cooperate with foreign firms. Therefore, they need highly skilled personnel with this language abilities. Yeah. 베이징에서 바라본 중국의 미래.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람이었다. 베이징 시내의 한 대형 할인점. 월마트와 까르푸, 우리나라의 이마트 등 전 세계의 할인점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의 대형 할인점이다. 지난해 수입이 25억 위안, 우리 돈 약 3,250억 원에 달한 이 유통업체는 지난 94년 중국 상공성이 한 기업가와 함께 개발한 체인점이다. 최근 달라진 베이징 시민들의 소비 성향에 발맞춰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 할인점의 사장 짱위엔중 씨. 그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출신의 전자공학도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전공해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그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 I noticed in United States, in Europe, so many retail companies become bigger and bigger, and also in retail field, we suffer, a great revolution. The retail business become quite important for national economy. Retail business, it's no longer a small business, become a very big business. 10 years ago, nobody really paid attention to that. Not like today, Walmart become #1 in the world already. So. 중관촌에 있는 한 IT 업체.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첨단 기업이다. 실리콘밸리와 상하이에도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디지털 이미지 칩. 컴퓨터용 카메라 등에 장착되는 마이크로칩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Basically, we have very good technology, and we have excellent engineering execution.
meanwhile, we also, doing good work in terms of marketing sales. Okay. So in Korea, we have, for instance, PC camera, we have more than 40% of market share. 이 회사의 부사장 장휘 씨도 미국의 스탠퍼드대 출신이다. 같은 유학생 3명과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회사를 만들었던 그는 지난 93년 조국인 중국으로 본사를 옮겼다. 개혁 개방 이후 38만 명에 달한다는 해외 유학생들 중 장휘 씨처럼 귀국해 창업한 유학생들이 13만 명 선. 이 회사 내에도 유학파들은 적지 않다. 해외에 고급 두뇌를 유치하려는 중국 정부의 지원도 적지 않지만 그들이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 크게 달라진 중국의 환경 때문이다. Chinese talents is a huge pool here, okay, from very good schools like Tsinghua University, Beijing University. There's so many talent pools, and also in Silicon Valley we have lots of channels and people which are very experienced in technology and engineering. So we can combine these two resources together. Okay, so that's our, so finally think it's best for us to build up a company in China. 13억 인구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중국의 명문대 출신 학생들. (80년대부터) 학내에 이른바 학판 기업을 육성했던 중국 정부의 고급 두뇌 육성 정책은 오늘날 중국을 전 세계 IT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성장시켰다. 칭화대 주변의 한 IT 업체인 스마트닷. 이곳 사장 역시 칭화대 출신이다. 지난 98년 칭화대 안에 연구센터에서 독립한 이곳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GE 등 유수 기업체들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但至少就是像现在的这个 Intel 时代的这样硬件平台的时代，那么我觉得，中国的软件企业呢可能会比较长的时间处在从属地位。但是呢，我也相信就是下一代的芯片技术，比如说现在正在做的这个生物芯片的技术啊，这些技术的发展，那么其实现在因为整个的 IT 技术，中国和世界的差距已经在很快的在缩短。那么可能在下一轮的时候，中国可能会出现甚至比微软、比 Oracle 还要大的软件公司。对，因为这个企业的更迭是随着技术进步的变化而变化。 베이징의 한 체육관 앞 일단의 군인들이 열을 지어 모여든다. 오늘은 인민해방군 창군 75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리는 날. 체육관 안은 시민들로 꽉 차 있다. 개혁 개방 이후 군은 시민들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 있다. 난창 봉기가 일어난 지 75년. 불과 수천 명의 홍군으로 창설된 인민해방군은 참으로 먼 길을 달려 이곳에 섰다. 늘 인민 속에 있고자 했던 홍군과 그 후신인 인민해방. 베이징의 시민들 앞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중국의 힘,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자신감이다.
베이징에도 21세기는 열렸다. 전 세계가 열광했던 밀레니엄. 중국에게 그것은 남다른 의미였다. 21세기를 맞는 중국의 의지, 그것은 이 중화세기단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 2000년 1월 새로운 세기를 기념하며 건설된 중화세기단. 중앙 건물 내부 벽면을 온통 둘러싼 구조선은 중화민족의 탄생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000년 중국의 역사가 빠짐없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을 중화세기단이라 이름지었다. 그들이 맞을 21세기를 중화의 세기로 이름지은 것이다. 同时呢，不仅仅是北京市政府，那么也包括我们国家，在北京举行的很多的重要活动，也都放在了中华世纪坛来举办。比如说这个世纪之夜的大型的演出，比如说难忘的2001年7月13号我们北京申奥成功的那个夜晚，那么我们国家重要领导人都来到中华世纪坛，和全国人民一起分享申奥成功的这样一种喜悦。 지난해 7월 베이징은 2008년 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베이징 시민들은 열광했다. 2008年光临北京参加奥运，谢谢。 WTO 가입에 이어 올림픽까지 유치한 중국. 중국으로선 중화의 세기를 향한 첫걸음을 뗀 셈이었다. 중국인들은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취재진은 베이징의 한 병원에 입원한 중국의 오랜 공산당원 한 사람을 만났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12살에 중국으로 왔던 푸른 눈의 사회주의자. 그는 종군 기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고 1957년 공산당에 입당했다. 지금도 중국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중국 역사를 현장에서 지켜본 산 증인인 셈이다. 그가 바라보는 중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일까? The Long March was one step in standing up. The second phase is to achieve some kind of equality economically and in terms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and so on. This is a very long stage, maybe 50 years, because it's a big country. The future of China depends upon how it moves in its own way towards socialism. I think China is still moving forward. Sometimes it seems moving in a zigzag way. But China will never be at such a disadvantag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at she used to be. That's finished. That's finished. (7월 17일) 취재진은 베이징대를 방문했다. 마침 이날은 이 학교 전자공학과 학생들의 학위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졸업생은 모두 60명. 취재진이 베이징대를 찾은 것은 중국의 젊은 인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중국의 최고 엘리트들인 이곳 학생. 향후 중국의 과학기술은 이들의 손에 의해 발전해 나갈 것이다. 要告别的不仅是那一湖一塔一草一木，更是那复杂难言的心情。这是我们永远的家，朋友们一路珍重，走好，谢谢大家。在这4年里，不仅是学到了就是学习本身，而且还学到了怎样学习。因为我觉得现在的这些知识，并不是说在学校里这几年就学了就可以的，应该学会怎样学习，以后才能不断的充实自己，适应时代的发展。就是这样。 부모와 교수들의 축복 속에 세상 속으로 나서는 젊은이. 이 60명의 학생 중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20명이 넘는다. 학위 수여식이 끝난 뒤 여학생 기숙사는 분주하다. 9월에 새학년이 시작되는 베이징대.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하는 졸업생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들 중에도 유학을 떠난 학생들은 적지 않다. See, this is a very big room, and 9 girls live here. 4 lives outside, and 5 lives inside. And this is my roommate Wang Tingting, and she's also going to Stanford. We will be classmates also. Yeah, it's very lucky. 왕웨이와 왕팅팅. 두 사람은 모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 미리 정보를 검색하며 앞으로의 미국 생활을 설계하는 두 사람. 저마다 계획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미국에서 공부한 뒤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 불고 있는 유학생들의 귀국. 그것은 중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I think I can have some great ideas during the pursuing of my PhD degrees. I think I can use these ideas to create my own company. And I come back to create my own company in China. That is my dream. Yeah, maybe after the master degree, I will try to find a job in America because yes, I want to practice my ability or just all kinds of ability, and then I will go back to China to build my own career. Yes, I think China is the largest market in the future. Extraordinary demanding. 이런 인재들이 있기에 중국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 보였다. 중국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감에 넘치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我总觉得中国的未来，如果说像现在的话，就是沿海城市和南边发展的比较好一点，像西部的话差一点。如果加大西部开发力度的话，整个中国应该是很有前景的。对。我觉得还行吧，北京我感觉机会挺多的，北京还可以。它有很多历史上遗留的问题是不可能，也是不现实马上解决，但是。 我觉得随着社会的发展，因为我从学校出来工作了几年了，我觉得就是随着整体的在发展，它的有些问题是慢慢解决的，也是必须要慢慢解决的，不是马上就能解决的。所以我觉得我对中国将来的前途，或者说对中国的政府都是充满信心的。 21세기 글로벌 슈퍼파워로 성장하려 하는 중국. 그들이 꿈꾸는 중화의 세계는 과연 열릴까? 분명한 것은
중국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석 달, 우리가 바라본 중국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었다. 적지 않은 문제들이 암초처럼 남아있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은 13억 인민들의 자신감과 무한한 가능성이었다. 중화의 세기는 열릴 것인가? 21세기를 향해 질주를 시작한 중국.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은 거대한 희망이라고.